네. 그게 힘들고요. 그리고 그걸로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압박감이 큽니다. 네. 이제 한 달만 할 거니까 딱 30일. 네. 그때까지는 한번 버텨보시면 어때요? 근데 그때 되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네, 숙제를 한 보람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 후회까지는 하지 마세요. 네. 요. 유진 씨는 얼굴이 동그래가지고 보기가 너무 좋아요. 그죠? 네. 저 이번 주 숙제를 못했습니다. 네. 왜요? 이번 주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새벽까지 일하고 음, 진짜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또, 심아람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현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회했어요? 매일매일 네? 후회했어요? 아니 후회는 하진 않았고요. 네. 무슨 말을 써야 될지 고민하는 게 제일 어려웠고 그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는 뭐 자료조사도 하고 사진도 찾고 해서 쓰면은 또 쓸만했는데 어떤 네. 주제를 잡아서 쓸까, 어떤 네. 키워드를 넣어야 될까 네. 항상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키워드 잡아놓은 거 갖고는 좀 쓰시기 힘드세요? 이제 좀 소재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소재가 고갈되고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또 강근혜님은 쓰실만 하세요? 저 보니까 죽을 것 같던데 보니까 예, 블로그 너무 써놓은 거 힘들어요. 보니까 그죠? 힘든 게 막 보여요. 예. 어쨌든 저 오늘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서두 쓰기 힘드세요? 서두 5줄. 글쎄, 힘들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주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눈에 보이면 쓸 수 있겠는데 그것도 이렇게 잡기가 힘드니까 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서두를 지금 제대로 쓰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 최민수 선생님 빼고는 다들 막 되게 힘들어하는 게 보이고 이거 하다 보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내 글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서두를 쓰고 이렇게 형식에 맞춰서 템플릿 맞춰서 쓰다 보면 블로그를 이렇게 재미없게 써도 되나 싶을 정도의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한 달 뒤에 그렇게 쓰는 게 좀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남의 블로그를 보면요 아니면 예전에 내가 썼던 블로그를 보면 되게 한심해요. 네. 송민경님 마이크 켜보세요. 묻지 마시고. 자, 네. 경험자로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어떠신가? 제가 지금 네, 송민경님이 겪었던 걸 똑같이 겪고 계시는데, 똑같이 서도 되게 못 쓰시고, 막 헤매시고, 뭐 이러다가 이제 겨우 이제 잡히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한번 어떤지, 우리 후배님들한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일단 블로그 그 한 달이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또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제가 처음에 썼던 거를 다시 재정비하듯이 지금 하는 것처럼 하려고 다시 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썼던 거를 지금 와서 보면 내가 너무 못 쓴 것들이 보여요. 예. 눈높이가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썼던 다른 분들의 블로그가 너무너무 잘 썼다라고 느꼈는데 지금 한 달 동안 써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점인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블로그를 다시 원점에서 다시 지금 되짚어서 쓰려고 다시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쓰고 있는 게 되게 재미없거나 형식에 맞춰서 쓰는 게 되게 어렵거나 굳이 그렇게 말을 만드는 게 되게 좀 손이 오그라들긴 하실 건데 나중에 보시면 그렇게 쓰는 글들이 더 잘 보이는 게 이제 확 느껴져요. 훈련이 되면. 근데 훈련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번에 쭉 제출하신 블로그를 보니까 서두를 지키신 분이 최민수님 빼고는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지키시는 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마디 썼더니 이제 지키려고 애를 쓰시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되고 계세요. 최민수님은 어떠세요? 써보시니까? 아직도 선생님 쓰신 거나 네, 그런 거 보면서 써야지 익숙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 5줄도 기억이 안 나서 네. 첫 줄은 못 쓰고 둘째 줄은 못 쓰고 그거를 계속 선생님 쓰신 거 보고 제가 앞에 썼던 거 보면 다 펴놓고 보면서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고 쓰고 있어요. 네. 이게 좀 최민수님이 제 거를 많이 베끼세요. 네. 네, 형식을. 그게 제일 빨라요. 사실은. 보고 베끼는 게 제일 빠르고 그게 익숙해진 다음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쓰는 능력이 아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블로그 쓰실 때 스마트폰으로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심하람님 쓰시고 주혜영님, 김성욱님, 석준길님, 신재현님 많이 쓰시는구나. 근데 블로그 쓰실 때는 PC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PC를 써야 제대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사진도 그렇고. 일단 그래서 잠깐 제가 화면을 좀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꾸 쓰다 보면 뭐가 있냐면 예전에 쓰던 방식대로 자꾸 돌아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장문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런 게 느껴지시죠? 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게 강제로라도 한번 제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그게 낫구나라는 게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단은 배운 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 스타일을 고집하지 마세요. 내 거를 버리셔야 빨리 바뀌어요. 내 거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좀 늦어요. 네. 그리고 키워드도 아직까지는 제대로 잘 못 잡고 계시는 게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3주 차니까 계속 잡아보릇 하다 보면 더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보다 더 중요한 건 훈련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고, 송선영님도 아직 못 잡으시던데 서두를 왜 못 잡으세요? 자꾸 이제 제품을 구입하신 이제 그 제품에 대한 판매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 생각을 해서 그것을 딱 잡아야 되는데 예. 사실 서두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요? 어떤 면이? 그러니까 이제 정말 되게 많이 바꿔요, 서두를. 네. 처음에 좀 딱 이게 확실하게 딱 있는 것들은 이제 그걸 알겠는데 그 외적인 거는 그냥 제품을 올리니까 얘가 이제 이게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꾸 예전 방식으로 제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죠? 돌아가요. 네. 맞아요. 누구나 겪어요. 그래서 예전 방식대로 자꾸 쓰게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같이 공부한 대로 그 템플릿에 맞춰서 제가 공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식. 무조건 갖다 껴맞춰야 돼요. 그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내가 쓰던 습관을 버리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는 우리 다시 한번 서두 5줄 쓰는 거 제대로 써보릇 하는 걸로 다시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보시면 여기가 지금 제 블로그거든요. 블로그에서 글쓰기를 들어가게 되면 PC에서 쓰는 게 좋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 이제 글쓰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느리지, 또 느리다. 이렇게 이제 글 쓰는 화면이 나오죠. 화면이 나오면 좀 작긴 하지만 잘 보시면 오른쪽 끝에 보면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이 템플릿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템플릿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추천 템플릿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해줘요. 요걸 누르게 되면 요 형식대로 내가 그 자리에 사진과 글과 요거만 바꿔주면 돼요. 이게 되게 좋거든요. 그렇다면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써놨던 어떤 한 블로그를 가지고 이 내 템플릿을 누르게 되면 현재글 추가라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썼던 블로그 포스팅을 여기다가 현재글 추가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저는 글을 쓸 때 주로 얘를 많이 불러오는데 제가 썼던 블로그 포스팅을 저장해 놓은 템플릿이에요. 이걸 누르면 예전에 제가 썼던 방식 그대로 이 화면으로 이 템플릿이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면 여기서 이 글자만 바꾸거나 아니면 여기 5줄은 그대로 있으니까 5줄대로 그대로 맞춰서 쓰거나 그리고 사진 바꾸고 요런 데 글만 바꾸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형식이 바뀌지 않아요. 저는 블로그 쓸 때 무조건 템플릿을 불러와 놓고 여기다가 껴맞추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하죠. 그 방식이 좀 익숙해지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템플릿을 불러와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내가 많이 쓰는 형식이다 싶을 때 이 템플릿을 저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불러내서 계속 그 자리에다가 바꿔치기만 해주시면 블로그 쓰는 게 좀 더 편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형식이 나한테 딱 익어요. 블로그 쓰는 시간이 훨씬 더 절약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익혀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블로그는 스마트폰보다는 PC로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고 오늘은 이제 3주차고 우리가 원래 몇 주 하기로 했죠? 5주 하기로 했죠. 자, 5주 하기로 했는데 5주에서 아마 한 주 정도 우리가 더 늘리자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한 주 정도를 더 늘려서 할 거고요. 그럼 6주면 이제 오늘이 반이에요. 반이어서 여러분들이 반 정도 됐으면 이제 좀 익숙해지게 이거를 쓰는 훈련이 지금 되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 훈련이 잘 안 되시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그죠? 최민수님처럼 무조건 따라 하셔야 돼요. 베끼시는 게 제일 빨라요. 안 되면 제 포스팅 중에서 제일 보기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 갖다가 놓고 그대로 한번 따라서 써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본인 템플릿으로 저장해 보시고 스마트폰으로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리해요. 굉장히 불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쓰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PC로 쓰는 버릇을 또 들여보시면 좋겠어요. 김종 사장님, 네, 소리 나요? 얘기해 보세요. 동욱이 여여 이렇게 되게 귀여운 척하고 들어오셨어요. 얘기해 보세요. 안 들리는데? 김동우 사장님도 모든 블로그 포스팅을 스마트폰으로 하셨어요. 그러다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PC로 이걸 바꾸셨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잘 못 돌아가요. 왜냐면 스마트폰이 답답하거든. 지금 마이크가 안 되는 게 PC라서 아마 그러신가 봐서.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가 블로그를 어차피 배우러 오셨고 제가 얘기하는 블로그 쓰는 방법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써왔던 방식, 글짓기 방식의 블로그가 아니고 마케팅을 위해서 읽기 편하고 그 다음에 읽고 난 다음에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배운 대로 일단 해보세요. 무조건 끝날 때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내가 쓰는 방식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돌아가셔도 되지만 일단 지금부터 배우는 동안에 내가 썼던 방식을 고수하시면 많이 안 늘어요. 무조건 달라집니다. 제가 교육을 해보면 쓰고 난 다음에 다시 못 들어갈 정도로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훨씬 더 쓰는 시간도 빨라지고 그런 걸 좀 잘 느끼시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자, 어떤 분 자기 거 블로그 한번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자진납세. 저요. 누구요? 최민수입니다. 아, 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최민수님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어운동 만점 24 스터디 카페 대전에서 공부 잘 되는 곳이라고 해서 커버 이미지가 돼 있고, 그다음에 프로필 이미지는 이렇게 후원이 있는 건물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 자기 설명하는 거 있죠. 이 설명을 제가 예전에 그거 말씀드렸었을 건데, 자기소개 템플릿에서 쓰신 거 있죠. 그거 가지고 간단하게 여기다가 좀 줄여가지고 축약해서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제 거 한번 보여드리면, 저도 자기소개 쓰고 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썼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블로그를 발행하시고 나면 나중에 블로그 끝에 그게 나와요. 블로그 끝에 그게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 설명을 잘 해놓으시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남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자, 카테고리를 안 나누셨어요. 네. 왜 안 나누셨어요? 안 나눈 게 아니라 일단 처음에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거라 네. 그냥 일단 급하게 몇 개 올린다고 해놓고 카테고리를 아예 나눌 생각을 못 했었어요. 카테고리를 좀 나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예.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주제가 여러 가지가 돼서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카테고리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 제목을 보시면, 만점 24 스터디 카페 다이어리 내일을 준비하는 최고의 도구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는 키워드가 뭐뭐 있을까요? 만점 24 스터디 카페하고 다이어리. 예, 만점 24 스터디 카페는 키워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고유명사니까. 그러니까 만점 24 스터디 카페를 아는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 어떤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만점 24 스터디 카페를 모르는 사람들이 검색해서 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고유명사는 뒤로 빼셔야 돼요. 사람들이 검색을 해도 의미가 없고 검색을 거의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그 키워드들을 앞쪽으로 끌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최민수님 같은 경우는 유성, 어운동, 스터디 카페, 이게 사람들이 더 검색하기 좋죠. 네. 예, 유성 스터디 카페나 어운동 스터디 카페나 이게 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걸 앞에다 놓으시는 게 훨씬 검색에는 유리하실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 이 제목 중에 여기 지금 만점 24, 그 다음에 스터디 카페, 다이어리 3개죠. 요 3개 정도가 지금 키워드로 들어가 있어요. 내일을 준비하는 또는 최고의 도구, 이런 거는 사실은 키워드로 보기는 어렵죠. 네. 또 하나는 다이어리도 스터디 카페 키워드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학습 다이어리나 공부 다이어리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좀 더 나을 수도 있죠. 공부 계획, 학습 계획 이런 게 들어가면 스터디 카페하고 연결될 수도 있지만, 다이어리만 가지고는 스터디 카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키워드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스터디 카페를 쳤을 때 연관 키워드로 뜨기가 좀 어려운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는 지금 스터디 카페 하나예요. 네. 이 제목 전체 중에. 그럼 이게 좀 아까운 거죠. 그죠? 일단 앞에다가 대전 어운동 스터디 카페, 그렇게 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서두를 쓰셨는데, 공부에 바쁘신 여러분 혹시 다이어리 쓰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써야 할지 궁금하신가요? 라고 쓰셨어요. 자, 여러분들 잘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같이.
공부에 바쁘신 여러분들 혹시 다이어리 쓰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써야 할지 궁금하신가요? 자, 이거는 어떤 느낌이에요? 읽기에. 내 거를 봐줬으면 하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로 학생들이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쓴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궁금증을 빌미로 내 글을 봐줘요? 라는 느낌이 들어요. 내 글을 봐줘요?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문제를 끌어낸 거는 아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모자란, 조금 부족한 느낌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유진님 지금 밥 먹는 중이구나. 밥을 못 먹었구나. 아니요, 피곤해서 간식 먹고 있습니다. 아, 그거 편하게 먹어요. 네. 예, 이 막 씹어도 돼요. 이렇게 조용히 오물거릴 필요 없으니까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족이 되게 많아요. 자, 보면 공부에 바쁘신 여러분들 여기에 키워드가 있어요? 없죠. 키워드도 없고 그 다음에 얘는 없어도 되는 그냥 여기 요거 없다고 생각하시고 혹시 다이어리 쓰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써야 할지 궁금하신가요? 라고 요거만 있어도 말은 돼요. 또 하나는 공부를 위해서 또는 학습을 위해 다이어리를 쓰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쓰실지 궁금한가요? 라고 쓰시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럼 학습이라는 거가 들어가니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진짜 고객 입장에서 궁금할 걸 찾아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요거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이어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 두 번째 줄은 이제 해결을 제시하는 거죠. 상위 10% 학생들의 경험담을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해결을 제시한 거고, 그 다음에 해결의 근거. 매일 다이어리를 쓰고 하루를 돌아보기와 다음날 계획을 꾸준히 세운 명문대 입학생들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문대 입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시고, 네 번째, 요약이죠.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도구로서 다이어리 쓰기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읽고 난 후에 네가 얻을 것, 이 글을 읽고 나면 다이어리를 왜 써야 하는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라고 해서 서두를 잘 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시고, 예, 요게 대표 이미지인가요? 네? 요게 대표 아니요, 이미지예요? 대표 이미지는 아니고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그냥 파워포인트 템플릿에서 네. 제목만 바꿔갖고 계속 넣고 있어요. 대표 이미지는 뭘로 설정하셨어요? 대표 이미지는 그냥 저긴데 없는데. 없어요? 예. 요거 대표 이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썸네일 이미지라고 얘기하죠. 썸네일 네. 이미지. 그래서 검색창에서 보이는 이미지가 되게 중요해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런 거죠. 그죠? 네. 요런 게 그런 대표 게 이미지로 뜨는 거니까. 예, 5가지 정도 가지고 좀 돌리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게 대표 이미지로 쓰시면 되고, 안에 글자 바꾸시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제 거 보시면 대표 이미지가 이렇게 다 뜨죠. 네. 요게 다 대표 이미지로 제가 일부러 만들어서 올린 이미지들이에요. 블로그에다 넣어놓고 대표로 설정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제일 앞에 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 이미지도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대표 이미지는? 파워포인트요. 파워포인트에서 그냥 만들어서 이미지 저장해서 썼어요. 예, 저는 주로 파워포인트 많이 써요. 네. 이미지 하나 끌어다가 놓고요. 그 위에다가 검은색 불투명 씌우고요. 그 위에다 글자 쓰고 그렇게 일단 시각적으로만 잘 보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해 놓으시고, 그리고 여기 다이어리 내일을 준비하는 최고의 도구라고 해서 제일 먼저 제목을 쓰시고 난 다음에 쭉 이야기를 나눠 가셨어요. 네. 이런 건 어떻게 쓰셨어요? 이런 글자? 그 위에 있던데요, 메뉴에? 템플릿 템플릿이 아니고요. 그냥 네. 글씨 쓰고 나면 거기 위에 있는 기능 예, 쓰셨구나. 글자 크기 조정하는 옆에 네. 있던데요.
그리고 예. 요런 거는 너무 길죠. 네. 그래서 좀 문단을 나누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음, 줄을 좀 나눠서 내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전 세계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저 같으면 이러고 한 줄 밑으로 내려요. 그 다음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는 또 한 줄 내려요. 그리고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습관으로 사전 준비를 꼽았지요 해서 이걸 한 3줄 정도 만드는 편이에요. 그게 스마트폰에서 보기가 좀 편해서 아, 예. 살살 밀어 올리면서 보기는 좀 편하니까 꽉 찬 느낌보다는 읽기 편하게 좀 여백이 있는 느낌으로 쓰시기에는 요걸 조금 더 길이를 줄여보셔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예, 이런 것도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한 3줄 정도 만드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연락처 있고 만점 입사 스타드 카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요 밑에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해시태그 밑에, 그죠? 네. 네. 요게 연동되게 하시면 되는데, 그 설명을, 앞에 소개를 밑에 이렇게 뜨는데, 아, 좀 그거 몰라요. 찾아보세요. 어떻게 예. 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되게 잘 네. 쓰셨어요. 여태까지 배운 걸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잘 쓰고 계시고요. 자, 또 어떤 분의 거 한번 볼까요? 자, 잦은 납세. 저요. 누구세요? 아, 신재현님 신재현. 거? 신재현님 거 보면 할 거 많은데.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커버 이미지, 프로필 이미지 잘 넣으셨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연락처까지 한번 써놓으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네. 해주시고, 그리고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구나. 네. 여기 이런 글씨체 쓰시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가독성 면에서는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이런 글씨체랑 그 다음에 정자체랑. 보통 맑은 고딕체 많이 쓰거나 바탕체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어느 게 나은 것 같으세요? 저는 정자체가 잘 보입니다. 예. 근데 이게 여자랑 남자랑 달라요. 그게 저희가 여자, 엄마들이 주로 보는데 네. 글씨체가 예쁜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걸 쓰긴 했거든요. 네. 심아람님 보기엔 어느 글씨체가 더 나아요? 소리 한번 켜보시고. 저는 고딕이요. 고딕이 낫죠? 네. 저분이 엄마예요. 딱 키즈풀에 보낼 만한 아이를 키우는 정도의 엄마. 네. 고딕체가 일반적으로 가독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글씨체는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하면 한눈에 텍스트가 딱 들어올 수 있게. 요거는 좀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면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목은 하나카드 추천 프라이빗 키즈 카페 플레이맘 피트예요. 아이랑 갈만한 곳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하나카드, 그 다음에 프라이빗 키즈 카페. 이 플레이맘은 고유명사예요, 아니에요? 고유명사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아이랑 갈만한 곳. 아이랑 갈만한 곳은 많이 나오나요? 아이랑 갈 만한 곳이 한번 볼까요? 키워드 수를 좀 늘려서 다시 한번. 괜찮네요. 검색량이 지금 17,000 정도에 블로그스 52,000이면 되게 좋은 건데요. 나쁘지 않네요. 아이랑 가볼 만한 곳 뭐 이런 조금씩 틀린 것들이 되게 네, 많은데 여기도 있네요. 아이랑 가볼 만한 곳. 네, 근데 그거는 게시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들과 가볼 만한 곳.
아이들과 갈만한 곳. 다 다르다.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요. 아이 게시글이 좀 데리고 최근에 갈만한 곳.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거든요. 대전. 나쁘지 않네요. 오, 좋다. 블로그 수가 많아도 어쨌든 이 정도면 경쟁에서 이길 만한 키워드 될 것 같은데 대전 아이랑 갈 만한 곳.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지금 신재현님은 앞에 너무 끝에 있었죠. 대전이 없어요. 아,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얘는 다 이제 대전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죠? 대전 네네. 쓰셔야 돼요. 키자드 네. 검색할 때도 대전을 넣어보셔야 되고. 네네. 예, 여기 대전 하나 없어가지고 이거는 전국에서 봐봐야 크게 의미가 없고 타겟팅 자체가 빠져버리게 되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을 찾고 계시나요?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해결을 제시 우리끼리만의 단독 공간에서 가족 모임을 하고 싶다면 이것도 1번이네요. 그죠? 문제. 그죠? 2번 하루 2팀만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파티룸 플레이맘이 하나카드에 소개되었답니다. 여기 오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본문인데? 네, 소개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본문이고 1번밖에 없어요. 그죠? 네. 1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문이에요. 바로 본문 스타트 이렇게 써주셨어요. 본문 스타트.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진을? 아니, 요거는 그 뭐지? 그 거기 하나 카드에 올라간 걸 그대로 붙여 넣은 거예요. 아, 이게 한 장짜리예요? 네네. 오. 예. 네이버 톡톡 많이 들어와요? 네, 간간히 들어와요. 간간히. 그러면 전화번호도 같이 넣어보시면 안 돼요? 전화문의 한 3분의 1 정도는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전화번호도 같이. 그리고 주소 검색은 따로 플레이스 등록 안 하셨어요? 아니요,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안 넣으셨어요? 주소요? 이건가? 요건가? 그건 예약하기 바로 가는 거.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있어요. 여기 어디 있어요? 블로그에. 블로그엔 소스팅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플레이스로 되게 많이 가요, 블로그에서. 일단 플레이스 가서 한 번 더 뒤져봐요. 그러니까 플레이스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죠? 어떠세요? 그리고 서두는 왜 안 쓰세요? 어떤지 한번 솔직한. 우선 저는 글을 길게 쓸 마음이 없거든요. 왜요? 자신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네, 뭔가 글을 되게 길게 쓰지 않을 건데 네, 그런 서두가 들어가려면 글을 좀 길게 써야 되고 그 본문에 대한 설명을 좀 쓰는 것 같아가지고 네. 자꾸 그것들을 생략하는 것 같아요. 그 왜 길게 쓸 마음이 없는지 한번. 아니 주제가 뭐 쓸 게 마땅히 없어가지고 맨날 고민을 하는데 제가 길게 쓴 거 하나 있기는 해요. 글 되게 길게 쓴 거. 네, 비용 안내처럼 이제 뭐 놀 거 소개하는 부분에서만 글을 좀 길게 썼거든요. 네. 그거 이외에는 딱히 글을 길게 음. 뭘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네이버 가서 검색을 하잖아요. 대전 키즈 카페라고 검색하면 제일 위에 뜨는 게 뭐죠? 플레이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블로그보다 효과적인 건 플레이스예요. 네이버에서 가장 효과적인 건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플레이스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올리면 광고나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그 다음에 블로그가 와요. 그리고 블로그는 사진 한 장과 그 다음에 그 키즈 카페 내가 검색한 장소에 대해서 단면만을 문장으로 서술해 주는데, 이 플레이스는요, 여러 개의 여기도 이제 한 장으로 보이긴 하지만 들어가 보면 여기 안에 블로그와 그 다음에 리뷰와 사진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스가 되게 중요해요. 또 플레이스를 제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사실은 블로그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블로그를 보고 거의 다 플레이스로 들어오니까 그 플레이스에서 거의 잡아내야 돼요. 블로그를 잘 해놓으시고 플레이스를 잘 해놓으시면 그래서 그 플레이스에 있는 스마트 콜이라고 있죠. 네이버가 연결해주는 전화번호를 하나 더 주는 거. 그럼 블로그가 뜨면 네이버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플레이스를 통한 전화가. 그게 되게 많아지거든요. 지금 오늘도 만나 뵙고 왔는데 대전의 중앙시장의 그 김민주 후마트 대표님은 지금 주문 전화 오는 거 80%가 네이버에서 온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블로그에서 플레이스로 넘어갔다가 플레이스를 통해서 전화를 누르면 네이버에서 주문 전화가 들어오는 거죠. 그죠? 플레이스 되게 중요해요. 신대현님 플레이스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버님하고 같이 말씀드릴 때 얘기했던 게 플레이스였거든요. 플레이스 정비를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빠르니까 플레이스를 정비하자라고 했던 거고, 그 플레이스를 정비해 놓고 블로그 마지막에 반드시 플레이스가 뜰 수 있도록 지도 검색하시고. 자, 또 하나 이거 잘 들어보시면, 만약에 신재현님이 플레이스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블로그 리뷰가 플레이스에 계속 뜨거든요. 이거 보면서 하는 게 낫겠다. 이게 나온 김에 다른 분들 오프라인 매장 가지신 분들은 똑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 이제 플레이스에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요 위에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대한 리뷰들이 쭉 뜬다고 돼 있고, 방문자 리뷰 41개, 블로그 리뷰 149개 이런 게 떠요. 블로그 리뷰를 들어가게 되면 이 카페에 관련돼서 블로그 리뷰를 쓴 게 이렇게 쭉 뜨죠. 자, 이 블로그 리뷰가 많고 그 다음에 이 언급되는 게 많을수록 플레이스가 더 지수가 높아져요. 더 상위 노출이 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이 블로그 리뷰를 많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쓰는 블로그도 리뷰에 다 포함이 돼요. 그 만약에 내가 1년 동안 100개의 블로그를 쓴다. 그럼 저기에 100개의 블로그 리뷰가 일단 내 거로 쌓여요. 그건 되게 큰 거거든요. 2년이면 200개인데. 그럼 내가 플레이스를 키워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플레이스에 블로그 리뷰가 쌓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이버가 플레이스에 블로그 리뷰를 어떻게 잡아내냐면 포스팅 안에 지도 검색이 있는 거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재현님이 지금 쓰신 건 지도 검색이 없기 때문에 신재현님 카페에 블로그 리뷰로 안 잡혀요. 블로그에다가 플레이스 지도 검색을 넣는 거는 블로그도 키우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플레이스를 키우는 거예요. 플레이스를. 그렇게 해야 플레이스가 크니까. 남들이 안 써주면 나라도 써야 되니까. 관조동에 제가 뭐 하나 검색을 했는데 블로그 리뷰가 120개 정도가 됐어요. 거기가 상위에 떴어요. 눌러서 들어갔더니 다 자기가 쓴 거예요. 전부. 남들이 써준 게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120개 다 써가지고 자기가 올려놨더라고. 이해되셨죠? 그럼 지도만 넣으면 플레이스에 다 나오는 건가요? 거기 블로그 리뷰로 잡히죠. 그걸로 잡아내거든요. 블로그 리뷰를. 지도 검색이 달려있는 거를 찾아내는 거니까. 제가 몇 개는 지도를 달고 몇 개는 또 네이버 톡톡을 달고 몇 개는 예약을 달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거 근데 다 맞아요. 다루시면 안 돼요? 다 다를게요. 저는 좀 그게 그럴까 봐. 제가 좀 허락받는 거죠. 다 달아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 주에 모든 네. 포스팅은 독립적이라고.
하나 보고 또 하나 다시 또 옆에 보아주진 않는다고. 네. 한 포스팅에 완벽하게 늘 건 다 넣으세요. 그래야지 나한테 오는 걸 하나라도 더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표정들이 다 어두우세요. 어떻게 하지? 주혜영님은 쓸만하세요? 아니요, 힘드는데요. 주혜영님도 지금 리뷰를 서두 못 잡던데? 서두 5줄은요, 제가 선택하시라고 알려드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손이 오그라들고 이거 굳이 내가 해야 되나 싶고 내가 썼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를 꾹꾹 참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 2주 있다가 보시면 그렇게 안 쓴 글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셨죠? 자, 다시 한번 마음 다 잡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미리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하나 낼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숙제란 말만 나오면 이렇게 다들 표정들이. 자, 뭐냐면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강근혜님은 적어도 피부나 화장품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전문가죠. 김성우님은 피부 관리에 대해서는 나름 다른 사람들 일반인들에 비해서 전문가일 거고, 양현수님은 남편분이 하시고 있긴 하지만 침수원이나 몸이 아팠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전문가예요. 석준길님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죠? 심아람님은 적어도 과일청이나 그런 청에 대해서는 전문가일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일반인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랑 분야가 다른 사람들이 내 분야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좀 문제를 가질 만한 거,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내가 가진 어떤 정보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 가치를 전달해 줄 만한 것들을 한번 뽑아 보세요. 이런 걸 궁금해할까? 예를 들면 최민수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너무 구구절절하게 쓸 게 너무 없어서 힘들어요, 이렇게 전화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수업 때 말씀드릴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스터디 카페를 찾는 학생들이 스터디 카페를 떠나서 공부를 하면서 힘들어하거나 그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스터디 카페를 하면서 학생들을 꾸준히 보아오고 스터디 카페를 잘 운영하려고 고민했던 사람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정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30개 뽑아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민수님이 스터디 카페 얘기가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 뭐 공부 잘 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내고 계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스터디 카페를 찾다가 스터디 카페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공부하는 방법을 찾다가 스터디 카페를 찾을 수도 있죠. 그죠? 내 키워드의 영역이 더 넓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해되셨어요? 네. 30문장을 만드시면 돼요. 내가 전문가로서 일반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치, 또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30개의 문장을 뽑아보세요. 자, 예를 들면 신재훈님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한테 물놀이가 왜 좋을까요? 키즈 풀 카페에 풀로 오면 뭐 더 좋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을 접하게 되면. 그게 부모랑 같이 또 하게 되면 어떤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지, 심리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굳이 내가 왜 풀을 가야 돼? 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죠. 그죠? 그걸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구글을 검색하든 네이버를 검색하든. 그리고 그걸 써주시면 돼요. 주영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글쓰기를 좀 아이들이 글쓰기 할 때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네. 그럼 글쓰기를 잘하게 만드는 방법, 그 아이들의 글 쓰는 방법 이런 거 검색하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내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내 블로그에 써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문장 30개. 석준결님은? 내 물건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쓸거리가 진짜 없어요. 내 제품을 생각하면 쓸거리 정말 없어요. 근데 내가 전문가로서 내가 나한테 온 고객들한테 예를 들면 그 고객이 화장실에 가끔 가다가 이 배수구가 안 내려가는데 뭐 뽀플러 약을 넣어도 안 내려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석준글님이 그거에 대해서 완벽히 알고 있거나 아주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검색해서 찾아보시거나 그리고 한번 실험을 해보시거나 이러고 난 다음에 화장실에서 막혔을 때 대처하는 방법. 화장실에 관련된 걸 쭉 검색하다가 내가 이번에 화장실 보수도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아 이번에 또 막혔네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석준들님에 대한 신뢰도나 전문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다만 내가 지금 화장실 수리나 리모델링의 외주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내 제품, 내 공사는 어떻고 내가 쓰는 재료는 어떻고 이거는요. 한 달 동안 못 써요. 30개 절대 안 나와요. 그죠? 네. 유준 씨 이해됐어요? 네. 한복 관리하는 방법. 그걸 한복집 사장이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방송의 작가님, 소리 한번 켜보세요. 나는 방송의 작가님의 이런 면이 되게 마음에 들긴 하는데 초지일관 주관이 뚜렷하고 굉장히 멋있어요 이분이. 또 숙제는 해야죠. 약속을 했잖아. 어떻게 초지일관 숙제를 안 해요?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이거 훈련이에요. 교육보다 훈련이 더 중요하거든요. 몸에 베개 만들지 않으면 교육이 끝날 때 블로그 안 변해요.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자,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손해보고 있는 거죠.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셔야 돼. 약속했잖아. 일일 포스팅 안 하시면 이 과정 못 들어오십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처음부터 그건 약속 받아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네. 약속하셨잖아요. 한 줄을 쓰셔도 쓰셔야 된다니까. 네. 어떻게 바쁘셨어요? 네, 매일 1시, 2시까지 야근을 해도 일을 못 쳐내고 있어요. 일이 많이 들었어요? 서류 작업이 좀 서류 있어요. 작업. 진짜 5월까지 정보 지원 과제를 따지 않으면 하반기에 쫄쫄 굶어서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촬영 들어가는 것도 몇 개 있고 뭐 변명하자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안 했다는 거죠. 네. 네. 뭐라고 할 말도 없네. 어떻게 하지? 네. 바쁘다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을 하면 안 되고 하셔야 되는 거야. 네. 저는 노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방송인 작가님 밑으로 너무 하얘. 우리 그 송민경님이 작성해준 이 표를 보면 네. 박윤경님 오늘 오셔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오늘 완성체가 못 되긴 했지만 어쨌든 한번 언제쯤 한가지세요? 저요? 네. 사실 다음 주도 위기긴 한데요. 네. 어쨌든 절반 이상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다른 분들 메일 쓰시는 거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분들은 대단한 게 아니고 죽을 것 같을 거예요. 다 아주 현업하시는 별로고. 분들인데 네. 대단하십니다, 다들. 강근혜님 지금 표정 어두워진 거 보세요. 아니 조명이 어두우신 거지 표정이 어두우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호기님은 화면으로 못 들어오실 것 같다 그러더니 못 들어오시나 보다. 전호기님 들어오셔야 되는데. 자, 우리 이제 첫 시간은 일단 고숙제로 좀 마무리를 좀 하는데 30문장을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근데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뭐가 있냐면 내가 예를 들면 아까 석준길님 예처럼 어떤 사람이 욕실에 하수구가 막혔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정보를 주시면 그러면 그게 좋은 블로그 포스팅인가?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면. 그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신뢰를 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욕실에 대해서 다른 문의사항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거나 욕실 공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상담 전화를 해주세요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뭐라도 써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 그건 자선사업이라고. 남 도와주려고 포스팅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잠재적인 고객분들을 모아 가야 돼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할 건데 그 나중에 이제 나한테 연결되게 하는 방법들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긴 할 건데 그걸 생각하시면서 30문장을 쓰시라고요. 30문장 자체를 자선사업으로 문장을 쓰지 마세요. 이해되셨나요? 네. 남들 무조건 도와주는 게 우리 포스팅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게 나한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홍보하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블로그를 쓰실 때는 처음에는 내가 홍보하고 싶은 욕심을 무조건 제로로 만드시면서 블로그를 쓰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그가 끝날 때는 나한테 연결되도록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30문장은 무조건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낸 숙제를 점검을 해도 우리 진도가 너무 급해가지고 요 점검한 건 다음 주쯤에 블로그 전부 다 한번 다 점검할 거거든요. 블로그가 좀 카테고리 안 나누신 분들도 있고 구조가 안 좋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싹 몰아서 말씀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30문장 숙제는 일단 잠깐 쉬면서 10분만 마음 편하게 쉬시고 숙제도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오늘 다른 공부 하나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쉬세요. 표정들 피시고. 예. 네, 송선정님 표정 너무 어두우세요. 그죠? 심혈함님 혹시 네. 제가 전화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번에 송선영님이 삼겹살 파티를 하셔가지고 6명 모여갖고 되게 재밌게 놀았거든요. 우리 방 사람들. 네. 그래서 번개를 이게 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번개를 한번 더 쳤으면 좋겠는데 네. 심아람님의 카페는 번개를 치면 어떨까 해서. 저 카페 말고 지금 네. 사업하고 있는 12달도 그 번개 네.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오히려 공간이 더 넓고 네. 이야기하기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좀 얼굴 보면서 친해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번개 인원은 많이는 아니더라도 다들 바쁘셔서 오시기 힘들긴 하지만 올 수 있는 분들은 좀 같이 모여서 얼굴 보고 인사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요번에 모르는 분들끼리 인사하고 되게 좋았거든요. 최배순이 카페는 저희가 놀러 가기는 어렵죠. 네, 안에서 대화를 못 하셔요. 그죠? 네. 예. 입에다 자꾸 달고 뭐 번개하기 또 애매하고. 네, 앉을 데도 없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서 있어도 앉은 키 비슷해서 괜찮은데 어쨌든 최민수님도 한번 놀러 가보고 싶긴 한데 그렇습니다. 최민수 선생님은 네. 하루 종일 일하세요? 네, 주로 저 출장을 많이 갑니다. 어디로요? 컨설팅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중소기업 기술 컨설팅을 해서 뭐 서울, 안산, 뭐 오산, 천안, 부산 뭐 대중 없이 수시로 다닙니다. 카페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새벽에 청소하고요. 예.
갔다 와서 이제 저녁 때 와서 또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하는데 지지난주는 이제 제가 비디오를 못 킨 게 애들 시험 기간이라 좌석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와서 줄 서서 막 기다리고 그래서 그 그 관리해주는 알바가 있어요? 저기 이제 저희 아들이 도와줍니다. 아, 아들이. 네. 좀 믿을만 하겠다. 그러면 낮이나 저녁 때 혹시 시간이 가능하세요? 낮에 저기 한 뭐 2, 3일 전에만 말씀해 주시면은 시간 만드는 거는 뭐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심아람님 카페에서 심아람님 계시는 곳에서 우리 번개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네. 점심때가 가능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평일이야 아니면 주말이야? 평일이 낫지 않아요? 주말도 좋긴 한데 저는 언제가 좋을까요? 평일 가능합니다. 평일 가능하고 주말엔 안 되시고. 아, 네, 평일이 더 좋아요. 주말도 시간을 내면은 할 수는 있고요. 네. 그 어느 요일이 좋을까요? 목요일 날은 어떠세요? 목요일 날. 뭐 올해는 뭐 안 모이고 한 6시부터 한 9시 정도까지. 저녁 같이 먹고 얘기 좀 나누고. 가능하세요? 아, 목요일 저녁이요? 저녁은 좀 힘드시죠? 또 최민수님 힘드실 것 같고. 점심에는 금요일 날 점심. 괜찮으세요? 저는 가능합니다. 김성우님 돼요? 오, 땡땡이 역시. 점심은 몇 시 정도를 12시? 12시. 12시. 네, 12시 모여서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얘기하고 얼굴 좀 보고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늦어도 될까요? 뭐 늦는 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금요일 우리 점심 때 모일까요? 되시는 분들만. 네. 네, 신재님 네. 돼요? 인원 상관없어요? 5인 이상. 뭐 우리끼리 조용히 몰래 숨어서 잘 만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송소장님 때 우리 6명 모여갖고 재밌었어요. 동네가 어디예요? 유성구 신성동이에요. 신성동. 네. 그리고 어쨌든 되는 분들만 해서 우리 번개하면서 얼굴도 좀 뵙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은옥님은요? 금요일 점심. 제가 이번 달은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되시는 분들끼리 해서 편하게 일이 먼저니까. 유진 씨 올 수 있어요? 금요일 점심 먹으러 대전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줄게요. 요새 일 많다고 그래서. 전호김님 왜 못 들어오셨나? 계속 튕겨나가시고 여기 계시네. 목소리 안 들려요. 스피커 켜보세요. 전호김님. 네. 예. 우리 다음번 번개는 청양 가면 안 돼요? 돼요. 웰컴입니다. 웰컴이죠. 근데 거기 네. 밤에 가야 재밌잖아. 그러지요. 네, 밤에 고기 구워 먹고 놀아야지 재밌지. 네, 저희 아시죠? 저희 공간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고기 못 굽잖아요. 밖에서 먹어야지. 아니, 안에서 구워 먹습니다. 거기서 먹어도 돼요? 안에서도? 네네, 그럼요. 우리 강의했던 장소? 네. 오, 되는구나. 한 20명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네. 우리 방이 지금 열 몇 분이시죠? 다 오셔도 네. 됩니다. 그러니까요. 고기 굽는 속도가 조금 떨어지겠지만. 네. 청양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어요. 그럼 애기랑 제가 같이 가도 되나요? 네? 저는 아이랑 같이 가도 될까요? 아, 그럼요. 와도 되죠. 저는 가족 동반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건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서 무조건 환영입니다. 우리 신재님 남편이 아버님 모시고 오셔도 돼요. 대전에서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누구한테 들려주려고 저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지금 전호기님 계시는데 우리 교육도 같이 했었거든요. 공간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서 되게 맛있는 것도 먹고 그때 그 오뎅국이었나요, 그거? 네, 네, 진짜 맛있던데. 네, 제가 했습니다. 마법의 스프를 이용하여. 예, 이렇게 살살 이제 분위기를 잡아야 돼. 마법의 스프를 이용하여. 네. 자, 그럼 다다음 주 정도로 해서 우리 시원하게 봄날 밤에 청양에서도 한번 얼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윤수님도 최대한 한번 아드님 잘 꼬셔가지고. 어차피 뭐 청소만 문제 없으면은 네. 무인으로 운영되는 방식이라서요. 아, 그래요? 네. 오. 그 최윤수님도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주에 식사 때 뵙겠습니다. 네. 네. 김동욱님은 저기 석중길님이 왔다 가신 거는 왜 써놓으셨어요? 스피커가 안 되나 보다. 이 PC로 하시나 보다. 네, 채팅창에다 쓰라고 해주세요. 그 채팅창에다 쓰시래요. 자, 그렇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숙제는 뭐냐면 요겁니다. 깜짝이야. 요거요. 고객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치, 해결 방법에 대해서 30개의 주제를 가지고 문장을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뭐 할 때 뭐뭐 할 수 있는 뭐뭐 한 방법, 이런 거. 네, 궁금하신가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거는 최대한 안 쓰셔야 돼요. 그게 홍보하고 싶은 욕심이 숨어 있어요. 네, 알고 싶지 않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막 알려주고 싶은 욕심에 자꾸 그런 문장을 끌어내시면 안 되고, 최대한 고객 입장에서 고객이 정말로 궁금하거나 필요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글을 쓰실 때 본문은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제목 쓰시고 설명 쓰시고 제목 쓰시고 설명 쓰시고 제목 쓰시고 설명 쓰시고, 그리고 있는 말 뭐 결론을 쓰시든지 하시고, 링크나 영상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관련 참고 정보 링크를 넣으셔도 되고, 오프라인 매장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지도 검색 넣어주시고, 프로필 저번에 우리 제출한 거 있죠? 그거를 간단하게 축약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축약이 안 돼서 일부러 좀 있어 보이려고 잔뜩 넣어놨거든요. 근데 좀 간편하게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프로필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프로필을 제일 위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마지막에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무조건 제목, 설명, 제목, 설명, 제목, 설명, 이런 형식으로 써보세요. 그러면 블로그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져요. 장문하는 것보다. 네, 문단을 띄지 않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해지니까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죠?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주세요. 서두만 하셨어요. 예? 서두만. 서두만. 네, 지난주에 안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제가 쓴 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목 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포스팅을 한 이유는 뭐냐면, 유튜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도 제게 노출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공유 안 돼 있어요. 화면 공유. 오이, 깜짝이야. 화면이 안 항상 이렇게 보입니다. 띄엄띄엄해요, 제가. 죄송해요. 자, 여기 보면 유튜브라는 키워드에 제 것도 노출이 되는 걸 희망해서 요걸 일부러 쓴 거예요. 그냥 쓰진 않아요, 저는. 목적을 다 가지고 쓰니까. 그리고 나서 유튜브 장비에 대해서 5줄 쓰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러 썸네일 이미지로 쓰기 위해서 제가 등록을 하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말, 장비에 돈 쓰지 마라. 제목 쓰고 그 다음에 설명 써요. 그 다음에 제목 쓰고 설명 쓰고요. 여기서도 소제목과 설명, 소제목과 설명,
그리고 제목, 설명, 제목, 설명, 제목, 설명. 그리고 마지막에 제 프로필과 연락처와 이런 것들을 쭉 넣고 그리고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자, 똑같이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소상공인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이 포스팅을 쓰게 된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똑같이 1, 2, 3, 4, 5번을 쓰고요. 그리고 썸네일 이미지 쓰고요. 그리고 제목, 설명, 제목, 설명, 그리고 제목, 설명, 제목, 그리고 계속 소제목, 소제목, 소제목 계속 나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고.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이런 것도 보시면 자, 5줄 쓰고요. 그리고 제목, 설명, 제목, 설명, 제목, 설명, 제목, 설명. 필요할 때는 넘버링까지 하거든요. 제목, 설명, 제목, 설명, 제목, 설명.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끝냅니다. 아셨죠? 자, 오늘부터는 블로그 쓰실 때 문장이 이어지는 장문을 하지 마세요. 반드시 템플릿이라고 생각하시고 제목, 설명, 제목, 설명 그 밑에 글이 길어지면 소제목, 설명, 소제목, 설명, 소제목, 설명 필요하면 넘버링까지 1, 2, 3, 4, 5 꼭 해주세요. 이렇게 쓰다가 장문을 한 그냥 글을 문장으로 계속 이어가는 블로그를 보시면 나중에는 답답해지세요. 그런 블로그 읽기 되게 힘들어져요. 이런 글들은 그냥 쭉쭉쭉 읽어 내려가져요. 아셨죠? 우리는 중요한 건 우리 블로그가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보이게 만드는 게 일단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서두에서 본문을 끝까지 읽게 만드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본문을 읽을 때 지루하지 않고 술술 눈으로 읽어 내려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장문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사람들이 읽어 나가기 편해요. 여러분들 제 포스팅 읽을 때 좀 지루하세요? 제 거 혹시 보시는 분들 안 보세요? 안 그럴 수도 지루합니다. 있지. 예? 안 지루합니다. 그죠? 좀 쭉쭉 읽어 내려가지죠. 네, 예, 휴대폰으로 이게 보기가 편해요. 예, 보기 편하다는 분들도 있고요. 블로그 잘 쓴다는 얘기를 자꾸 들어요, 제가 요즘에. 근데 제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읽기 편하게 글을 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실 때도 장문할 때보다 훨씬 편해져요. 송소장님, 이번에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아셨어요? 네, 꼭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사례로 한번 보시면 잠깐만요. 요번에 그 송민경 님이 글을 되게 잘 써서 올려주신 게 있어서 송민경 님 글 궁금하시죠? 먼저 배웠다는 사람은 어떻게 쓰나 이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혀 안 궁금한 분위기인데? 궁금합니다. 네? 궁금합니다. 그래요? 어디 갔지? 잠깐만요. 좀 찾아보고요. 네, 요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송민경님 글 한번 같이 볼게요. 어떻게 쓰셨나?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제목은 로덱스 대전 세종 50 왜 이게 떴지?
자, 먼저 쓴 사람은 얼마나 잘 쓰길래 한번 볼게요. 자, 제목은 로덱스 대전 세종 50대에도 소자본으로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 키워드에 로덱스 대전 세종이 먼저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이 포스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제목의 제일 앞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제목의 맨 앞에다 배치하실수록 좋고요. 뒤로 갈수록 검색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유명사는 맨 뒤로 밀어요. 꼭 넣고 싶을 때. 그래서 50대에도 소자본으로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 자, 여기에는 키워드가 로덱스, 대전, 세종, 50대, 소자본, 그 다음에 창업까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정도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그 문장으로 제목이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문제. 50대에도 소자본으로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2번 로덱스 화장품 창업을 아시게 되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문제 해결. 3번 근거. 27년 역사의 튼튼한 글로벌 화장품 기업 로덱스가 170만 원 가격대의 화장품과 함께 고소득 창업 아이템을 준비했거든요. 이게 근거고요. 4번 요약. 지금부터 행복한 창업 아이템 로덱스 뷰티 리치 스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이 글을 읽고 나시면 당신도 창업의 꿈을 쉽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서두를 끝내고 서두 뒤에 이미지로 단락을 나눴고 그리고 나서 제목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로덱스 창업이란 그리고 설명 다시 이미지로 단락을 나누고 제목 설명 그 다음에 다시 소제목 1, 2, 3, 4, 5, 6, 7 그리고 이미지로 단락을 나누고 제목 지금 진행 중인 뷰티 리치 스쿨은요 라고 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쭉 설명을 해주시고 깜짝이야 여기 이거 많이 보던 분인데요 강근혜님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네. 필요한 거 넣어주시고 이미지 넣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제목 그리고 내려오면서 넘버링으로 1, 2, 3, 4 이미지로 단락 나누고 그 다음에 다시 제목 글 그리고 영상 넣고 그리고 다시 제목 그리고 나서 프로필 그리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오픈 카카오톡 넣고 그리고 지도 검색 넣고 해시태그 넣고 송민경님 스피커 켜보세요. 네. 요거 띄어쓰기를 하면 안 먹어요. 아, 네. 띄어쓰기 하면 안 먹어요. 네. 이거 그러면 붙여 쓰세요. 로덱스 세종, 로덱스 대전 이런 것도 다 다 붙여서. 붙였어야 돼요. 해시태그는. 네. 띄어쓰는 순간 띄어쓰면 그게 분리가 돼요. 해시태그가. 이 까만 글씨는 안 먹힌 거예요. 다. 요즘 로덱스만 4번 들어왔네. 이거 다 버려지고. 아셨죠? 네.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죠. 이 설명이 그 블로그 속구에 같이 들어가는 설명.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어떠세요? 네. 이렇게 템플릿에 맞춰서 쓰는 블로그예요. 그 사진의 양이 이 정도 되고 글의 양이 이 정도 되고 저 정도 되면 글이 길어도 읽어 내려가져요. 길어도 꽉 차지 않고 짧게 문장을 자르고 문단을 좀 여유 있게 나누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형태로 본문 쓰기 하실 때 제목, 설명 요걸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서두 5줄 밑에는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페르소나라는 걸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자, 페르소나라는 게 영어의 person이라고 얘기하는 단어의 아마 어원일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영어에 쓰이는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페르소나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케팅 용어에서는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만한 속성을 가진 가공의 인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이 내 거를 사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고객상을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전호김 님이 내 제품을 판매할 때 내 제품을 사가는 고객 중에 가장 큰 돈을 쓰면서 가장 나에 대해서 만족도가 크면서 그리고 나에게 충성도도 가장 큰 내가 팔기에 가장 이상적인 고객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이 페르소나는 되게 중요한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객은요 나한테 물건을 살 때 단순히 나에게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얻어지는 어떤 가치나 어떤 효용성 때문에 미래를 산다는 느낌으로 그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예, 단순히 돈을 지불하고 딱 그 재화를 구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만족을 사는 거고 그 만족에 의해서 느껴질 만한 미래를 상상하면서 물건을 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미래를 구상할 만한 사람들, 가장 이상적으로 구상할 만한 사람들을 설정하는 게 페르소나를 설정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여기 있는 글들은 다 필요한 건 아니라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런 게 있죠. 지금 내 물건을 살 때 내 물건은 10대도 살 수 있고 20대도 살 수 있고 30대도 살 수 있고 40대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샀으면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고객은 어떤 연령대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했던 타겟팅이에요. 그죠? 우리가 타겟을 통해서 그걸 잡아 나갔고 그래서 타겟을 아침에 바쁜 직장인을 위한 채소 가게라고 하는 걸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맥도날드도 설명을 드렸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더 마케팅에서 크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 자 최대한 그 여러 개를 동시에 공략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뜻으로 페르소나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만 제가 좀 설명을 다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쭉쭉 넘어가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페르소나는 반드시 실제로 있었던 고객 중에 잡아야 돼요. 상상 속에 없는 사람을 상상해서 잡는 게 아니라 나에게 실제로 구매를 했던 고객들 중에 한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이 페르소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페르소나를 정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페르소나는요 반드시 돈을 지불한 사람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심아람님 같은 경우는 주변에 나의 고객층들 중에 되게 괜찮은 사람이 또 있죠. 친하고 얘기도 잘 통하고 근데 그 중에 내 무료 프로그램에는 오는데 유료로는 잘 안 사가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페르소나로 잡으면 안 돼요. 반드시 돈을 내고 구매하는 고객 중에 잡으셔야 돼요. 돈 쓰는 사람으로.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페르소나를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앞으로 과거에 만났던 이 이상적인 고객 있죠. 이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모든 포스팅을 쓰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저번 주까지는 그랬어요. 타겟을 향해서 포스팅을 써라라고 얘기했죠. 자, 이제 더 좁혀 들어가셔야 돼요.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정해서 포스팅을 쓰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타겟팅 할 때 분야가 3가지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타겟이 3가지 종류예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타겟이 2종류거나 3종류면 똑같이 페르소나도 거기에 맞춰서 한 사람씩 정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자, 저 같은 경우는 SNS 교육을 가지고 타겟을 나눌 때 첫 번째는 일반 소상공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농민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전통시장이 있고요. 네 번째는 교육을 담당하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담당자가 있어요. 저는 4명의 페르소나를 정해놨어요. 제가 쓰는 모든 글들은 그 중에 누군가 보라고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통시장에 관련된 글을 쓸 때는 제가 생각했던 태평시장의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님, 태평시장 상인회 회장님 이용수라는 사람이 보라고 써요. 그 다음에 담당자를 대상으로 쓸 때는 서천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 글을 써요. 그 사람 보라고. 그러면 쓸 얘기들이 필요해요. 막연하지 않아요. 그죠? 그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블로그 쓰실 때는 반드시 내 앞에 그 사람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고 페르소나를 앉혀놓고 블로그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블로그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블로그에 내가 써야 될 정보들이 단순히 내가 불특정 다수한테 어떤 글을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대화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써야 될 내용들이 필요해져요. 그죠? 네, 그런 고객이 앞에 오면 이런 것도 물어보고 저런 것도 물어보고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대화를 이어간다고 생각하시면서 글을 쓰시는 게 앞으로의 포스팅이 돼야 돼요. 그걸 쓰실 때 장문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를 가지고 서두에 1, 2, 3, 4, 5번을 쓰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정리해서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제목, 설명, 제목, 설명, 제목, 설명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오늘부터는 무조건 한 사람을 위한 포스팅을 하셔야 돼요. 한 사람을 위한 포스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숙제가 하나 더 나가는데요. 자, 요번에 숙제가 요거는 되게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시트지를 하나 나눠 드릴 건데 요것도 올려 드릴 거예요. 페르소나 설정 시트지. 이 시트지 안에 사진을 넣거나 이름, 나이, 직업, 거주지, 연봉, 가족 구성, 사용하는 주요 SNS, 그 사람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상태가 되고 싶어 하는지, 상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는 뭔지, 그 사람은 왜 지금 상품을 사지 않을까, 또는 그 사람이 등록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 그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일까, 여기에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고요. 최대한 채워주셔야 돼요. 최대한 채워주셔야 돼요. 아셨죠? 사진도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넣으세요. 질문이 그 사람의 있는데요. 예?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게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실존하는 인물을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판매가 조금 더 많은 편이라서 실제로 접해본 적은 없고 그냥 아주 기본적인 정보만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제가 상상해서 쓰면 되나요? 그때는 방법이 없으니까 최대한 못 채우는 칸이 많아지긴 하지만 아는 사람 나름대로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해서 넣으세요. 필요하면 사진까지 넣으세요. 한 사람에 대해서만 쓰면 되나요? 네, 한 사람만 잡는 거예요. 네.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무조건 한 타겟당 한 사람, 한 타겟당 페르소나는 반드시 한 사람이에요. 석준길님은 되시겠어요? 석준길님, 페르소나 잡는 거. 좀 어려운데요. 어렵죠? 예. 근데 그 전에 기존에 고객이 있었죠? 고객이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고객이 있죠? 예. 그죠? 없었나요? 그 마음에 들었던 고객을 해서 하나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쓰시면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쓰시면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페르소나를 정하고 글을 써 나가다 보면 이제부터 내 글은 한 사람 가장 이상적인 고객이 보라고 쓰는 글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30가지 문장도 그 페르소나를 위해서 문장을 잡으셔야 돼요. 30개 주제도.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앞으로 쓰는 내 모든 포스팅의 글들은 가장 이상적인 사람한테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와 나의 가치와 문제 해결이에요. 그죠? 그러면 블로그에서 그런 글들을 지속적으로 누군가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서비스와 컨텐츠의 방향이 딱 그런 느낌으로 느껴져요. 거기에 맞는 고객층들이 더 선호하게 돼요. 그러면 불량한 고객이나 거기에 안 맞는 고객들은 조금 더 멀어지고 거기에 가까운 고객들이 계속 또 증가하거나 모이게 돼요. 이게 블로그에서 그렇지만 마케팅에서도 이 방법을 쓰거든요. 그러면 그 마케팅의 방향에 의해서 계속 얘가 상향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로 내 서비스가 계속 고객층들이 달라져요. 지속적으로 이걸 한 2, 3년 정도 하게 되면. 그러면 나한테 좋은 고객들을 거르는 작업들 돼요. 그런 작업들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좀 어렵나요? 신재현님 좀 어려우세요? 가장 이상적인 고객 보라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 글을 보면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계속 더 모이게 되면 나에게 블로그를 통해서 같이 컨택을 하거나 소통하는 고객층들은요, 이상적인 고객층으로 자꾸 가까워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마케팅 스킬 중에 하나거든요. 페르소나. 자, 질문 있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주혜영님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네. 있는데요. 저 고객 중에서도 좀 많은 층이 분포하고 있는 보편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가치를 조회해주고 그걸 동의하고 그런 걸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이, 이상적인 사람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상적인 사람을 위해서만 쓰는 게 맞나요? 네. 나머지는 다 버리세요. 같이 가져갈 생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오로지 내 고객은 한 사람만 데리고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전부 버리셔야 돼요. 전부.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떠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거든요, 손님 중에. 네. 근데 지금 왜 안 오지? 라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때문 이거든요. 네. 그럼 그걸 잡아도 되나요? 그렇죠. 있는 해결 방법이 그대로. 없는데? 예? 해결 방법이 없는데요. 뭐 코로나가 언제까지 가겠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내 블로그 글을 보다 보면 그게 코로나가 해결이 되거나 올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좀 더 올 확률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송선영님 잘하셔야 되는데 그걸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다 하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번에 그것도 두 개로 나눴는데, 그러니까 온라인 손님 중에 한 명, 오프라인 손님 중에 한 명 이제 타겟을 해서 그 사람만 볼 수 있는 블로그 네.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 네네. 거죠? 예. 김성우님은 되죠? 네. 저분은 그냥 다 돼. 되게 멋있는 분이에요. 강근혜님은 어떠세요? 타겟이 몇 개 잡았었죠? 저는 2개요. 2개. 화장품을 소매하는 분과 창업하고 예, 2개. 창업, 네. 그렇게 2개. 그럼 페르소나도 2명 잡을 수 있죠? 2명? 예.
예. 제가 다음 주에 블로그 쓰신 거 보면서 페르소나가 누구인지 앞에 놓고 쓰셨어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무조건 나는 그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글을 쓴다고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김유진님. 네. 그러면 글의 양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고객이 매장을 방문해서 앉아가지고 한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짧아요? 길어요? 길죠. 한 10분에서 20분 하죠? 네. 네. 그거를 다 담기도 힘들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중에 뭐 하나 물어보면 그 대화가 짧아요? 길어요? 적어도 한 주제에 대해서 5분 정도는 얘기하죠. 그거를 블로그로 쓰는 거예요. 그게 블로그예요. 내 머릿속에서 막 창작하시면 힘들어요. 그 고객이 매장을 찾아와서 내 앞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물어봤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대답할 거야가 앞으로 내 블로그 포스팅이에요. 그죠? 자, 오늘 얘기한 거 30가지 주제와 페르소나를 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쓸 얘기가 없어요가 해결이 돼요. 맞나요? 더 이상 쓸 얘기가 없어요가 해결이 돼요. 왜 여태까지 힘들었냐면 오로지 내 제품과 서비스 영역 안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과 서비스에서 벗어나서 무조건 고객한테 맞춰서 고객한테 가야 돼요. 그럼 쓸 얘기가 많아져요. 고객이 왔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나 혼자 우두두두두 떠들질 않거든요. 고객이 얘기하면 고객이 알아듣게 설명하지 내가 혼자 공부할 때나 혼자 생각하던 식으로 설명 안 하죠. 고객은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까 저렇게 하면 알아들을까. 그죠? 그 블로그 포스팅이 완전히 달라지고 할 얘기도 꽤 많아져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서천의 농업기술센터에 공무원 한 분이 제 페르소나예요. 그분을 향해서 제가 글을 쓰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유튜브 교육을 할 때는 뭘 궁금해할까? 블로그 공부할 때는 뭘 궁금할까? 무슨 교육 사업을 만약에 구상하려고 그럴 때 뭐가 궁금할까? 그럼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계속 머리에 떠올라요. 그리고 태평시장에 그 전통시장의 페르소나로 잡았던 태평시장에 만두가게 하시는 그 이용수 회장님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에 지금 상인들이 불경기라서 코로나 때문에도 유동인구가 많이 줄었는데 이때 스마트폰 갖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블로그는 이거 바빠서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상을.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거기다 써주면 돼요. 당신이 이게 필요할 때 이러고 검색할 것 같고 그 검색할 때 이런 글이 검색됐을 때 내가 당신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 거야 라고 상상하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하나씩 잡아나가요. 키워드를 하나씩 잡아나가요. 자, 이해되셨나요? 한 2, 3주 정도 지나면 이 중에 몇 분들은 내가 쓴 블로그 포스팅들이 이제 검색어에 어떤 작은 검색어에 상위에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 상위에 올라갔을 때 그 상위에 올라간 거를 잘 들어보세요. 송선영님이나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자, 예를 들면 석준길님이 블로그 포스팅을 하시는데 욕실 타일 벽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했어요. 근데 욕실 타일 벽이라는 키워드에 1위에 검색이 됐어요. 그죠? 예를 들면 그 다음부터는 욕실 타일 벽이라는 키워드로 글을 쓰면 안 돼요. 자, 왜냐면 욕실 타일 벽으로 2개를 쓰잖아요.
3개를 쓰거나 네이버는요. 그중에 하나만 잡아서 1위에 올려줘요. 나머지 2개가 동시에 3개가 동시에 올라가지 않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욕실 타일벽으로 상위에 노출이 됐으면 그 다음 바닥 타일로 옮겨가는 거예요. 글을. 그거로 검색했을 때 얘가 다시 상위로 올라가면 또 다시 키워드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 전략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페르소나한테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을 것 같으세요? 타일만 갖고도 몇 개가 나올 건데. 자, 이제 좀 고민이 해결되셨어요? 쓸 게 없어요 라는 고민. 강근혜님 어떠세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거가 좀 막막하기도 하고 그러네 지금. 예. 그 처음이니까 자꾸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네. 예. 성혜 씨는 어떠세요? 저요? 감이 좀 오세요? 감이 안 오진 않는데요. 네. 처음부터 지금 일관되게 제가 망설이고 갈피를 못 잡는 이유는 제 사업의 방향성이 아직 흔들리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하려고 하는지 계속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글을 못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가 이렇게 딱 예를 들면 본인 지금 하고 계신 일들도 다 있으시고 그런데 저는 이제 작가였다가 콘텐츠 미디어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콘텐츠 미디어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 영상을 만드는 프로덕션 회사인가 아니면 콘텐츠 전반을 다루는 컨설팅 회사인가 또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기술 창업과 엮어서 하는 융합 콘텐츠인가 이 부분에서 이제 자꾸 헷갈리는 거죠.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는 해결하기 좀 네. 어려우니까 네. 이번 주에 바쁘세요? 다음 주에? 다음 주 말 쪽으로 가야 돼요. 일단 제가 내일 전화 드릴게요. 한번 우리 만나서 네. 단판을 좀 지읍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놓인 환경이나 막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3번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어쨌든 명확한 뭐가 나와야 이게 이제 진도가 나가는 상황이어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그거는 같아요. 우리 홍소녀님 집에서도 잠깐 얘기를 해서 어떤 얘기인지 제가 조금 더 이해를 할 것 같고 네네. 내일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만나서 한번 얘기하시죠. 네. 성희 씨 사무실도 내일 한번 구경할 겸. 주말은 제가 목요일 아니면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곧 내일 네네네. 통화로 얘기하시죠. 뭐. 네, 감사합니다. 전화 드릴게요. 네. 네. 그다음에 또 어느 분? 전호기님은 좀 잡히세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방 작가님처럼 이거 제가 이번 주에 숙제를 못한 게 제가 블로그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뭐 거의 잡다하게 일상을 포스팅 해왔는데 우리 식용곤충을 해야 되는지 제가 지원하고 있는 그루경영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제가 세무회계 실무를 한 30년 넘게 해가지고 이제 실무는 하기 싫고 강의를 좀 해봤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강의 의뢰를 받아서 하나를 하는데 내가 강사로 나가기 위해서 그런 걸 잡아야 되는지 이게 고민이었어요. 저는 이제 말 끊어서 제가 죄송한데 다음 번개 때 우리 청양 가서 한번 더 힘들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제 생각에는 그냥 참고로만 들어주시면 네네. 저는 주제를 전호김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전호김으로. 네네. 네, 전호김이 하고 있는 카테고리 3개. 네. 그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제가 네, 보기엔 좋은 말씀이세요. 전호김이 브랜드예요. 아, 네. 브랜드는 전호김이고 퍼스널 브랜딩으로 해서 마케팅 방향을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자산 네네. 분야가 아니고. 최민수님은 알겠습니다. 최민수님이 브랜드가 안 돼요. 저기는 스타디 카페가 무조건 브랜드예요. 근데 전호김님은 그 맨파워나 활용 하시는 게 전호김님이 브랜드예요. 그죠? 네. 그렇게 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네네. 그게 확 와닿네요. 네. 계속 갈등하고 있었는데. 네. 그럼 이제 편하시죠? 뭘 해도 되지. 네네. 근데 네네. 밥 먹으러 가거나 짬뽕 먹는 거 이런 거는 올리시면 안 되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성우님 네네, 기절했어요, 좋습니다. 지금. 왜 기절을 했어요? 자, 제가 송민경, 좀 네, 피곤해. 아파서. 왜 아프기도 해요? 네. 절대 안 아플 것 같은 사람이 아파. 신기하다. 자, 송민경님은 이제 선배로서 오늘 그 교육 쭉 보셨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송민경님 블로그 포스팅도 이제 보여드렸고, 그죠? 자, 선배로서 이분들이 어떤 느낌을 느끼실지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도움될 만한 얘기. 갑자기? 예. 예. 아니, 저 그 페르소나 때문에 쌤한테 엄청 많이 혼나고 깨지고 매번 페르소나 좀 앉혀놓고 얘기하라고 매번 얘기를 하셨는데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서 감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페르소나라는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진짜 그게 제대로 잡혀야 글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하신 5줄에 대한 부분도 거의 이 막바지 와서 조금 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쌤이 하라고 하는 대로 쫓아가면 확실히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원래 쓰던 습관으로 자꾸 갑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배웠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배운 대로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배운 대로 쓰다 보면 그게 몸에 익으면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쓰던 모습과 비교가 확실하게 돼요. 근데 이걸 못 따라오시면 비교도 못하고 경험으로 쌓여져서 따라오는 그런 느낌들이 없기 때문에 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제 말을 믿고 제가 얘기한 그대로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서두 5줄은 그냥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5줄을 안 채우고 본문을 내려가시면 안 된다고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페르소나 앞에 앉혀놓고 나머지 본문을 쓰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네. 어려워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훈련을 하는 게 되게 어렵긴 하지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제가 단톡방에다가 페르소나 시트지를 올려드릴 테니까 페르소나가 2사람이면 2장, 4사람이면 4장, 1사람이면 1장 최대한 쓸 수 있는 데까지 머리를 쥐어 짜시고 구할 수 있는 데까지 사진까지 첨부하시면 훨씬 더 좋고 페르소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죠? 내 제품이나 상품을 실제 구매했던 나한테 돈을 썼던 어떤 고객을 잡아서 무조건 한 사람만 잡아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 점심때 심아람님네 가서 얼굴 뵙고 얼굴 못 뵌 분들 한번 같이 얼굴 뵈면서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주혜영님 시간 되세요? 저는 금요일 날 1시까지 와야 돼가지고 네. 잠깐 몇 시부터 모이실 건지. 우리 밥은 12시에 먹고 11시에 모일까요? 수다 떨다가 밥 먹다가 또 수다 좀 떨다가 가실 분 가고 앞뒤로 편하시게. 빨리 가실 분은 조금 일찍 오시고. 네, 그래서 일찍 모이면 일찍 갔다가 저는 좀 일찍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심아람님네 과일장 되게 맛있어요.
그 엘비타요? 예? 어디요? 심아람님네서 우리 번개 치기로 했잖아요. 금요일날. 아니 어디 맛있다 맛집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 아니에요? 심아람님네 과일청 맛있다고. 과일청 네 그럼요. 네. 맛있어요. 자, 그러면 금요일날 시간 되시는 분들 뵙도록 하고요. 숙제 열심히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일 1포스팅이 아주 힘든 거는 이해가 되지만 꼭 해주시고, 최민수님은 이제 좀 편하세요? 더 이상 쓸 게 없다고 되게 힘들어 하셨잖아요. 네. 지금 한 9개 정도는 미리 지금 주제는 제목은 다 잡아놨거든요. 네. 앞으로 쓸 거를. 요번에 30개 채우세요. 네, 그래야 될 미리.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감이 오셨죠? 감은 왔는데 이제 오늘 배울 것까지 하려면 또 고민이 또 한참 될 것 같습니다. 페르소나 정하면 좀 더 쉬워요. 네, 근데 뭐 페르소나가 저희는 좀 간단한 것 같아서 네. 뭐 학생 아니면은 취업준비생 그렇기 때문에. 네. 그때 하나로 잡았잖아요. 학생 아니면 취업준비생. 네. 네. 그래서 어쨌든 한 사람을 딱 정해보세요. 네네. 네. 그러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어쨌든 고민은 좀 해결되셨죠? 네네. 더 이상 쓸 게 없어요라는 고민은. 네. 네. 그리고 내 생각의 폭이 되게 넓어져요. 심아람님 뭐야? 저 고민되는 게 네. 뭐 계속 온라인으로 많이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전을 지역을 기반에 두고 일을 하고 있는데 키워드라거나 페르소나를 잡을 때 대전 지역을 잡는 것이 좋은 건지 좀 어려워가지고. 온라인이요? 아니면 오프라인이요? 온라인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대전의 로컬 푸드에 납품도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도 하고 오아시스라는 마켓, 그러니까 오아시스 온라인 마켓에도 판매를 하고 직접 매장에서도 판매를 하거든요. 네. 그럼 3명 정도 나오겠네요. 온라인은 하나로 묶으시고 거기서 1명. 네, 유통 판매. 네, 유통 판매에서 1명. 그리고 직접 매장에 오시는. 네, 오프라인은 1명. 방금 고향이에요? 네. 저기 유진 씨도 고향이 아까 지나가던데? 그 고양이 종류 뭐예요? 페르시안요. 유진 씨는 페르시안 같더라. 털 깎아놓은 페르시안. 맞아요. 네. 심아람님은 오리엔탈이에요? 아니요, 그냥 길냥이에요. 길냥이. 유기묘. 뭐랄까 어릴 때 이제 버려진 아이. 네. 그거 이쁘다. 네. 네. 자, 어쨌든 화이팅 해주세요. 방송인님 화이팅.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네. 지난주에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예. 이 다른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캡처하거나 복사를 해다가 제 글에다가 넣는 경우도 있고. 복사는 안 돼요. 네. 복사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유사 안 돼요. 문서는요 큰일 나요. 제가 예전에 블로그 한참 맞들여서 썼을 때가 있는데 일일 방문자 2,000명 넘어갔을 때 그때 뭘 했냐면 찰리 채플린이란 코미디언 아시죠? 네. 그 사람이 쓴 시를 그대로 썼어요.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안 하고 제가 썼어요. 타이핑해서. 그랬다가 유사문서에 걸려가지고요 브랜드 처리 당했어요. 타이핑을 쳐도요 직접. 네. 그래서 시나 책에 있는 문구나 이런 거 되게 위험해요. 출처를 밝히는 형식으로 쓰지 않는 이상, 그 오면 인용구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인용구로 쓰지 않는 이상은 걸려요. 그래서 되게 위험하고 블라인드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시려면 포스팅을 하고 24시간 후에 제목을 쭉 긁어서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고 검색을 눌렀는데 안 뜨면 블라인드 처리된 거예요. 24시간 후에. 네. 근데 저는 그때 제목을 그대로 검색해서 넣었는데 안 떴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바로 삭제하셔야 돼요. 그 글은. 무조건. 글을요? 네. 그래서 시를 쓰고 싶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미지로 시를 쭉 파워포인트에다 쓰셔갖고 얘를 그림으로 저장해서 그림으로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은 절대로 안 되고
캡처는 괜찮아요. 캡처는 이미지니까. 캡처는 이미지라서 좋아요. 그러면 혹시 저기 인공지능이 검색을 할 때 뭐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가 뭐 좀 더 뭐 유리하다 뭐 그런 것도 있을까요? 아니면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요. 직접 찍은 걸 기준으로. 그다음에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일단은 유사 문서나 그리고 유사 이미지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 제가 이거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을 때도요, 사진을 이렇게 찍죠. 요거 제 스마트폰이거든요. 근데 요 이미지를 이렇게 밀어 올리면 여기 밑에 정보가 쭉 남아요. 로그 기록들이. 이 기록은 어디다 올려도 따라가요. 그래서 블로그, 그러니까 네이버의 인공지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기록 먼저 뒤져요. 그래서 이 기록이, 로그 기록이 다른 이미지로 이미 등록이 돼 있는지가 확인이 되면 얘는 무조건 유사 이미지예요. 다운로드를 받든 어쨌든. 그죠? 근데 캡처는 새로운 이미지예요. 로그 기록이 완전히 달라요. 아셨나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유념해서 이미지도 함부로 가져오시면 안 되고요. 다음 주에 어쨌든 제가 이미지 쓰는 거나 이런 걸 다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미지 쓰는 방법, 예. 블로그에 이미지 올리는 방법, 검색 잘 되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 한번 또 얘기 나눠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글은 타이핑을 해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글은 안 되고 이미지는 캡처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김동훈님은 계속 스피커 안 돼요? 됩니다, 이제. 아, 이제 되네. 네. 오늘 교육하는 거 보셨죠? 네. 우리 다 했던 것들이죠? 근데도 새롭네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알겠죠? 예. 네. 우리 도움만 한 번만 해주세요. 끝나면 아실 것 같아요. 그죠? 끝나면 아, 이게 맞구나라는 게 확 느껴지죠? 못 돌아가요. 예전 방식으로 절대 못 돌아가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분들한테 그건 실감이 안 나요, 아직. 이분들은 지금 죽겠거든. 헷갈리고 복잡하고 막연하고 뭘 하려는데 뭔지 모르겠고 숙제에 치여갖고 뭔 생각을 할 틈도 없고 이 상태잖아요. 지났으니까 여유 있게 저렇게 웃는 거지. 그걸 지났으니까. 자, 어쨌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들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잘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